오늘은 좀 더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블 메시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한 번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대방이 듣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영상 한 편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이 더블 메시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메시지는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모순된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은 2번 이야기를 어기는 거라서 결국 대화에서 또 실패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또 2번을 동의하면은 마찬가지로 1번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부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안 통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더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좀 5가지 예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괜찮아. 근데 좀 섭섭해. 혹시 내가 요 말 많이 써본 것 같다 싶으시면은 숫자 1번도 중간중간 남겨주세요. 이게 이제 말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감정은 섭섭하대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용 예를 보면 이제 아내가 어제 당신이 늦게 들어왔는데 뭐 괜찮아. 하지만 섭섭해.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다정한 듯 말하지만 이 남편은 지금 함정에 빠진 겁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지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공격이 올 테고, 또 섭섭하다길래 그래? 어제 많이 섭섭했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이 아내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떤 걸 선택해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더블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다. 정군님과 리아님이 111 많이 해주셨는데, 그쵸, 요런 두 가지 모순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게 더블 메시지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제 좀 부부가 어떤 의견이 갈렸을 때,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싫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맘대로 해. 근데 난 별로야. 어때요? 막 들어본 것 같고 또 말해본 것 같으시죠? 나 말의 메시지는 어떤 마음대로 하래요. 분명히 허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메시지는 또 뭐예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과 반대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 이중 메시지. 꿀통맘님이 갑자기 막 공감. 라미 남편님도 뭐 먹을래? 그쵸. 야, 뭐 먹을래라는 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휴가는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래서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어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맘대로 해. 근데 난 산으로 하는 게 좋아. 야, 벌써 또 모두 다 함정에 빠지죠. 그래서 바다로 가자고 하면은 내가 산이 좋다고 했잖아. 그래 산으로 가자면은 왜 또 눈치 보게 만들어? 내가 바다로 가는 거 괜찮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느낌 오시죠? 정말 내가 좀 선심 쓰듯이 하지만 또 나의 아쉬움도 표현했던 그 이중 메시지가 우리 관계를 굉장히 망치는 말들이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믿어, 너 믿어. 근데 이건 꼭 확인해야겠어. 이 말도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과 함께 또 불신까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외도 사건을 겪은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 이 받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이중 메시지. 또 이건 이제 남편분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바빠. 좀만 기다려. 이상한 말이에요. 안 바쁘대요. 근데 기다리래. 근데 이것도 이제 아내분이 여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나 안 바빠. 근데 좀만 기다려. 분명히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것도 굉장한 이중 메시지고, 요거까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좀 힘들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여보 주말에 산에 갈래? 그래. 당신 좋으면 가. 근데 나 별로 산 좋아하진 않아. 야, 이것도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함정에 빠진 거죠. 산에 가자고 하면은 우리 라민 남편님이 지금 그쵸, 여기 아주 좋은 예를 또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됩니다.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나는 회가 먹고 싶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 메시지는 관계를 굉장히 해치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 나는 회가 먹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 여보 난 솔직히 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보 사실 난 아직 좀 당신을 믿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해보자. 이건 어떨까요? 나는 솔직히 반대야. 우리 좀 더 이야기해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이것도 여보 난 좀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섭섭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말할 때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요 첫 번째 레슨은 이 더블 메시지 사용을 주의하자.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책의 파트 5와 파트 6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방법, 그리고 속마음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챕터는 사실상 우리나라 정서에서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살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속마음, 이 속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잠깐 채팅창으로 참여해 볼까요? 이 속마음이란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귀여운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왠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다. 이렇게 느낌들이 다를 것 같은데, 후원찬 아빠님은 속마음은 진심이다. 또 우리 애정드림님 부부는 솔직한 마음이다. 정구님은 내 안에 수치심. 맞아, 수치심도 있죠. 좀 다시 말하기 민망한 솔직한 마음들. 꿀떡맘님은 평소에 생각했던 마음. 그쵸. 그리고 리아님은 깊은 생각. 아람님도 어려운 거. 호금이님도 말하기 껄끄러운 마음.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잘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꺼내야 될 때 이 마음을 속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털어놓아야 하고 또 털어놓아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 여러분 좀 어딘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두 번째, 지금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가? 세 번째, 이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고 싶지? 내가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목표가 뭐지? 이 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뛰어난 말을 하라. 한 수도원에도 적혀있는 문장이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때로는 우리가 침묵을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좀 성숙한 어른으로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 이 첫 번째인 결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사실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죠.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지기 힘들 뿐더러 대체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특별히 결혼을 했다면 내가 한 이 선택, 이 결정에 정말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는 정말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책 아십니까? 이 책은 여기 보면은 안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꽤 괜찮은 책이더라고요. 네, 제 책이고요.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더 나은 피그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에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정말 더 좋은 선택인가?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 이것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는 책이 이 책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 친구 2명과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 친구 A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사업 아시죠? 이제 뭐 제품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면은 그에 대한 또 수익금을 좀 받고 하는 그런 구조의 사업입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승인이 난 그런 좋은 네트워크 사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온통 관심사가 이 네트워크 사업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 뭔가 먹는 영양제 같은 거였는데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뭐 가족들 어떤지, 뭐 연애는 어떤지, 결혼은 어떤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있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그래 알았어. 야 근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알았어 그래. 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말이야. 야 슬슬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비교해보니까 이거 성분이 엄청 좋더라고 하면서 계속 그 사업 그 아이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랑 함께 있던 친구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영양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체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들의 이야기하기도 너무 바쁜데 자꾸 관심도 없는 사업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뭐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쏠려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어떤가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더 낫거든요. 근데 함께 있던 친구 B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 B는요, 그 사업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업체가 좀 이단, 이단의 뿌리를 둔 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네트워크 사업의 수익 구조에 그 해당 그 사업체는 약간의 허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와 시간이 지나고 단 둘이 만났을 때 아니 사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하면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친구 B 어떤가요? 분명히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뭔가 문제되는 점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이 A가 속상해할까봐. 그러니까 A가 지금 이게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좀 꺼지거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고 싶지 않아서 할 말을 참았대요. 어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말이 좋은 말이라고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요즘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아들이 가끔씩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제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다니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네 아빠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하면은 이제 아이가 막 이럴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한테 뭔가 말을 탁 터트리고 싶을 때 한 번만 생각해보자. 한 번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속마음을 전하기 전에 이 첫 번째로 정말 이 말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한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너무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이야기 제대로 듣긴 하는 거야? 잘 듣고 있어? 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속마음을 또는 아니 여보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라고 내가 화를 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거래처에서 엄청 깨졌거든? 수습한다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 그거 하느라고 요즘 내가 잠도 잘 못 잤단 말이야. 심지어 오늘은 점심도 못 챙겨 먹어서 지금 집에 왔을 때 나 오늘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어. 진짜 커피 한 잔도 못 마셨어. 그래서 난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 또 배도 고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됐는지, 밥은 먹었는지, 현재 기분은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신경 쓰면 언제 말해요? 근데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만 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쵸? 네, 내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친구한테 밥을 사든 뭐 술을 사든 커피를 사든 상담비를 내든 듣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실수하면 안 될 게, 여러분 우리는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냥 쏟아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냥 내 이 짜증과 답답한 마음 막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해요? 대화가 안 통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우리가 조금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정말 들을 준비가 됐는지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면 좋겠죠. 여보 지금 잠깐 좀 여유 돼요? 왜? 당신 지금 괜찮으면 저번에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나 좀 힘든데. 그래? 다음에 하자. 그래?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아니 저번에 있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과 함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우리가 그 배우자한테 뭔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 화를 쏟아내고 싶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또 가끔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또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상대방이 진짜 무슨 생각인지 궁금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배우자한테 이해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예. 우리가 이 목적을 까먹는 순간 우리 감정에 자꾸 삼켜지는 거고, 목적을 까먹는 순간 듣는 사람도 그래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또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주제가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면은 들을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말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표현해 보세요. 여보, 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목적이 나왔죠? 해결하고 싶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 여보, 우리가 좀 관계 맺은 지가 좀 오래됐잖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여보, 내가 좀 답답해서 그런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들어달라. 우리가 여러분 쇼츠랑 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쇼츠랑 릴스는 맨 첫 번째 후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궁금하게 만들거나 처음부터 내가 할 말을 딱 정해버려요. 그쵸?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사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패턴이 아니면 사실 대화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말을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그런 두 가지씩 대화법을 하는 게 요즘은 훨씬 더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또는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 뭔가 풀었으면 하는 그 내용을 이 두 가지씩으로 한번 목적을 적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게 있고, 집안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차분, 좀 다운돼 있나요? 궁금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계시죠, 지금? 네, 적어주시면서 또 들어주세요. 이 배우자가, 목소리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장들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 배우자가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알았어. 대충 넘어갈 때 있죠. 이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로 이 관계나 그 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대화들은 한 90% 이상이 70%라고 합니다. 70% 이상이 아내들이 먼저 꺼낸대요. 왜냐면 아내들이 더 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아내분들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길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꿀떡맘님이 가정과 육아를 혼자 하는 외로움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를 좀 내려놓고 가정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길 원함. 그쵸. 이런 것도 정말 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보, 나 솔직히 혼자 아이들 다 키우다 보니까 좀 외롭더라고. 이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신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딱 표현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진짜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 교회를 다니는 커플 같아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듣다가 제가 지쳤어요.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분들 막 PTSD 오시나요? 또 우리 아내분들은 좀 반성 되시나요? 또 반대로 말씀이 너무 많은 남편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말을 조곤조곤 하면서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 오빠가 어떤 상황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진지해질 수는 없을까? 하나님이 뭐 저거 얘기하면서 또 예를 들어 어쩌고 아니 근데 나 진짜 바빠서 연락을 못했던 거야. 오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연락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와, 제가 이거 다 지금 읽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막 얘기하길래 남자가 알겠어. 야, 어렵다. 오빠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예의야.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 와, 이 정말 그 여자분이 그 카페에서 조곤조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와, 듣는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듣다가 지쳤어요. 아니 오빠, 이런 게 문제라니까? 지금 나만 혼자 말하잖아. 나만 이 관계 진심인 것 같아 하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듣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저는 이 남자분이 좀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 일단 웃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앞으로 결혼을 한 뒤에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게 될 확률은 거의 92%입니다. 네, 거의 이제 아내와 대화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연애 기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럴까? 일단 대화가 너무 길어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 남자를 탓하고 있어요. 너가 문제고, 너가 예의가 아니고, 너가 기본이 안 됐고, 계속해서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속된 말로 조곤조곤 말로 그냥 패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거 진짜 내 얘기인데 말을 좀 줄여야겠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 배우자는요 점점점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싫어할 겁니다. 왜? 시간은 엄청 걸리지, 뭔 소리인진 모르겠지, 계속 비난만 받지. 이런 대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상담사들도, 들어주는 게 전문인 상담사들도 굉장히 큰 감정이 동요되면서 스트레스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대화는 짧게 해야 된다. 물론 이 대화 자체를 좀 대충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는데요. 여보, 나랑 의견이 같을 필요는 없어. 난 또 당신 생각도 궁금해. 하지만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난 기분이 나빠. 이 문장은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의 표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나는 지금 너와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가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여보, 나랑 생각 다를 수 있어. 다른 거 나 궁금해. 근데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난 기분 나빠. 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 덧붙여줘야겠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를 질문형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너무 겁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지 않을까? 때로는 여러분 좀 단호하게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해야 되고, 내가 무시받거나 상처받았을 때 이거를 딱 보호할 수 있는 이 가드라인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3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여보, 솔직히 나 뭐 하나 말해도 돼? 여보, 나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일단 이렇게 질문으로 하는 게 좋고, 이 솔직히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의 그 집중을 탁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터들도 이 상품 팔 때도 고객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면 벌써 뭐지? 하고 눈이 한 번 더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속마음을 내가 빨리 얘기해야 될 때는 솔직히라는 단어가 주는 그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솔직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 뭔데? 벌써 딱 대화가 그려지죠? 그때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세요. 이 비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되면요, 이 솔직히라는 말이 앞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배우자는 이 사람 나 비난하려고 하는구나,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딱 겁을 먹기 때문에 솔직히라는 단어를 쓰고 비난과 비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을 말하는 게 좋아요. 여보, 솔직히 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니, 저번에 우리 당신 모임 문제로 많이 싸웠잖아. 아니, 저번 가족 모임 때 당신 그때 내 말을 한번 끊었었잖아. 우리가 아이하고 문제로 한번 다퉜었잖아. 요즘 솔직히 우리가 관계 맺은 지가 좀 오래됐잖아. 딱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돼요? 목적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 없이 그냥 감정만 얘기하면 그냥 감정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답답하잖아요. 이 감정이 있으니까 해결은 안 되고 성취할 목표도 없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대화가 반복되면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 비폭력 대화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대화는요, 요청 아니면 감사의 표현이래요. 이 2개밖에 없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나한테 했던 좀 상처되었던 그 말들,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청이지 않았을까요? 당신 왜 이렇게 그런 모임에만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요청이 담겨있죠.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요청이겠죠. 당신 왜 이렇게 나 이해를 못해? 이 말도 요청이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어떤 요청을 할 건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좀 이해받고 싶은데 잠깐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그때 내 생각을 좀 당신한테 전하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목적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대화하실 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었네요. 우리 다음 거는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속마음 듣는 법입니다. 일단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문장들이 있어요. 이 배우자한테 여보,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소개하는 문장들보다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우리 질문해 볼까요? 오랜만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거라도 내가 이번 주에 몇 번 해봤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지난주를 딱 돌아볼 때 이런 질문들 내가 몇 번이나 해봤지? 한번 적어주세요. 꿀떡맘님 0번. 그쵸, 너무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우리 아람님도 0번. 우리 후원찬 아빠님은 아침마다 어때? 라고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정드림님과 오누도르님은 매일 하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정구님도 컨디션은 매일 물어본다. 좋아요.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상대방 역시 오늘 기분 어때? 오늘 좀 별로였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어때요? 또 왜 별로야? 이게 아니라 왜 무슨 일 있었어? 벌써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기분 어때? 오늘 좋았어. 왜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아니 내가 이번에 뭐 했는데 이벤트 당첨됐다? 진짜? 어때요? 대화에 물꼬를 트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마음을 물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꾸 제가 하라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대화는 좀 늘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어디 갔다 오면은 거기 갔다 온 데는 좀 어땠어? 뭐 남편이 일 갔다 오면은 오늘 일은 좀 어땠어? 이렇게 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 제가 아까 방금 어떤 책을 그 레슨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여기에 이런 그 문장이 있었어요. 의사소통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 말을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마 본백이라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쵸?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온전하게 잘 들어준다. 배우자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 굉장히 큰 과한 기대입니다. 왜냐면 요즘 정말 이 상담사 중에서도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상담사 그렇게 물론 다들 잘 들어주시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를 여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을 좀 보세요. 어때요? 좀 잘 듣고 있는 것 같나요? 잘 듣고 있는 것 같죠? 왜요? 왜 잘 듣고 있는 걸까? 왜 잘 듣고 있는 걸까? 일단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이 상대방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맞죠? 또 지금 뭐 이렇게 턱을 괴고 있다는 것도 상대방이 굉장히 집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볼 때 지금 이 여자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남자가 웃고 있으니까. 지금 그 말에 대한 적절한 표정도 짓고 있고요. 또 개방된 자세.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이렇게 탁 다가가고 뭔가 좀 안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닫혀있는 자세가 아니죠. 닫혀있는 자세가 뭐죠? 이런 거죠. 이제 팔짱 끼거나 팔짱 끼는 게 제일 이제 좀 닫혀있는 자세죠. 또 적절한 호응도 필요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어떤 숫자를 좋아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죠? 정답 뭐였죠? 오, 맞아요. 오, 그래서 적절한 호응. 오, 진짜? 아이고, 이런 거. 그리고
네, 리아님, 애정드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꿀떡맘님이 여보 나 가정과 육아를 혼자 한다는 게 좀 외로워 했을 때 적절한 자세는 그랬어? 꿀떡맘님 좀 이렇게 외롭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어때요? 꿀떡맘님 더 막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를 하는 데서 벌써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존중받는 느낌까지 막 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참 우리가 할 말은 많은데 듣는 거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많은 이 부부들 중에 상담이 잘 되는 부부와 안 되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요, 경청에서 주로 나뉩니다. 이 상담이 효과가 좋은 부부들은 뭔가 대화를 할 때, 저랑 얘기를 할 때도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자꾸 뭔가 물어보고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도 당신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 좀 해줘.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태도를 갖습니다. 반면에 이 부부관계가 잘 좋아지지 않는 부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자주 들어드리고 한 두 번, 세 번 들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관계가 되길, 더 빠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해라.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랬어? 솔직히 당신도 좀 속상했겠다. 당신 걱정 많이 됐겠네. 이런 식으로 잘 호응해 주는 게 관계에서 무척이나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속마음을 잘 전하는 방법과 또 속마음을 잘 듣는 방법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책 마지막이 될 거고요. 이제 사과하는 방법과 또 화해하는 방법까지 함으로써 요 두 번째 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날짜 잠깐만 볼게요. 17일이 요 책 마지막이고 24일 때는 제가 좀 특별하게 특강 하나를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요 특강 한번 또 진행한 다음에 또 톡방에서 다음에 어떤 책을 나누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남은 시간들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배워보고 잘 들어보고 또 대화의 목적도 분명히 해보는 시간 가짐으로써 다음 주 만났을 때는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해져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 링크로 또 후기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